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국공 황태자 박철원 특사의 김일성 주석과 대담을 통해서 체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박철원 장관이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북한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니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사진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여기는 김일성 주석이지만 각자 만난 게 아니고 사실 별도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철원 장관이 김일성 주석을 방문해서 전두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후에 그다음 비서와 회담했다.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석님의 통일 충정의 경의를 표하며 이러고 여기에 전두환 김일성 친서에서 노골적인 찬양을 했다. 이거는 신문 기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내용은 여기 나옵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 오늘날까지 40년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중력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는 전두환 친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박철원 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 그 과정을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으로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되었는데 이를 전두환 노태우의 항복선언으로 표현했지만 국민에 대한 항복선언은 바람직한 선언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은 민족 화합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결 아닌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남북교역 및 교류를 제시한 대담한 선언으로서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정책 전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방 정책에 따라서 88 서울올림픽이 냉전체제 하에서도 세계 160개국이 참가한 세계 평화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 서울올림픽에 앞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은 상호 반대정의 불참으로 반쪽 올림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6공화국의 통일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이 6개 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첫째는 남북 간 상호 교류 추진, 둘째 이산가족 생사 주소 확인, 서신 왕래 및 상호 방문을 적극 추진한다. 셋째, 교역 문호 개방, 남북 간 교역을 민간 내부 교역으로 간주하고, 넷째, 민족 경제 균형 발전, 우방구의 북한과의 교역을 지지하고, 다섯째, 남북 대결 외교의 종식,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하며, 여섯째, 북어 미일 관계 개선 협조,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을 하겠다는 6개 항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사실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북 정책의 제2단계는 남북한의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은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한다는 기본 의지를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 이후 1989년 9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서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 방안은 과도체제로서 남북 연합의 과정을 거쳐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단계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과 직접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1990년 9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차 남북 고위급 회담 참석자 서울에 온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 일행이 청와대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노대봉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희 외교안보 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환영 인사를 건넨 뒤에 말했습니다. 그래, 부탁할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연형묵 총리는 임수경 양을 풀어주십시오. 임수경은 1989년 동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미립국했던 사람입니다. 평양 축제에 참가했으며 김일성을 만난 후에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수감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그 아이는 그쪽에서 부탁하기 전에 내 딸이요, 나한테 맡겨놓으시오 라고 하자 연 총리는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은 다른 부탁은 없소 이렇게 물었더니 연 총리가 유엔 가입을 보류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남북 대화도 시작됐습니다.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두 차례 열렸으며 1991년 9월에는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이 만장일치로 유엔에 동시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이끌어냈으며 1991년 12월 마지막 날 남북 기본 합의서로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력 차이와 남한 사회의 강점을 목격하고 흡수 통일의 공포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북한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통일 열기가 갑자기 식기 시작했습니다. 너무가 차이 나기 때문에 북한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뼈대가 만들어졌고 쟁점 사항에 대한 수차례 조율과 제5차 고위급 회담까지 거친 후에야 겨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또 아니한다는 남북 불가침 조약은 획기적이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1991년 11월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설에는 첫째, 평화 유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둘째, 생화학 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라면서 셋째,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함으로써 넷째,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시대를 열게 되기를 다섯째, 7천만 동포와 더불어 중심으로 바란다는 문구까지 담겨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입니다. 2020년 6월 기준 한국이 수교하고 있는 국가는 191개의 국가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 정책과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등 대내외적인 변화 그리고 1987년 민주화를 매개로 북방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사진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과 대북 정책의 평가 세미나입니다. 학술 발표죠. 그래서 이 발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동아시아 문화센터 노재현 원장이 주최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과 대북 정책 평가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황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 전략을 세우고 추진했던 자신감에 기반한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 교수는 진영 논리에 의한 대북 정책을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는데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배울 게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 역사상 한미동맹을 우선하며 북한의 포용적 정책을 펼친 시기는 노태우 정부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시적절한 주제 발표에 바람직한 평가라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를 완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뒤에 지금까지 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비핵화를 하기로 했는데 김정일 주석부터는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끌고 지금 대결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통일 모드로 이렇게 바꾸어 놨는데 그 뒤에 더더구나 북한은 비핵화를 무시하고 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핵 개발은 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까지 지탱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 주도의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